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인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한 줄 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약간 이제 기대감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항대 구간을 최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과 함께.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못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어제 들어왔었던 수급의 탈출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수급의 연속성의 부족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어제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또 크게 흔들리면서 시장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계속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기 힘든 장세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채 한도 이슈라는 게 미국에서는 늘 반복돼 왔는데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게 늘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러려니 하는 이슈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 산업 이슈에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 보도가 막 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쿼터 세배 확대, 핵심 광물 협력 강화 합의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광물 자원 쪽에 주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봐야 하는 것인가,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에 힘이 없다 보니 요 광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인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내용 자체야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어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뭐 캐나다 총리가 LG에너지솔루션 방문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장중에 좀 돌았었던 것 같고요. 그럼 왜 원하느냐? 결국은 이제 배터리 쪽의 공장에 대해서 미국은 IRA 법안으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캐나다 쪽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와의 뭐 합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무산될 수 있어서 오히려 달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내용은 뭐 시장에 잠깐 돌았었던 내용인 것 같고 결국 이제 더욱더 중요한 내용은 오늘 공식 발표 서한과 함께 결국 이제 광물자원과 핵심 공급망 확보에 대한 협의를 했다라는 부분 쪽에 시장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내용 자체가 국내 뭐 어떤 기업의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배터리 업종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한 3년만 지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이제 원자재 공급망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 분포도를 어떻게 잘 적절하게 배치하는가가 이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요국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원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캐나다라는 국가는 뭐 전체 자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권의 2등 정도의 이제 자원 수출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져가고 있는 국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발트, 망간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이러한 공제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는 양극재 업체들도 이러한 업스트림 쪽에 공략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캐나다와의 이런 협의 자체를 맺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의 공급망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보자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일단 주식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광물 테마주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수급이 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이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시장의 에너지가 붙인다. 이를테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잘 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나올 때마다 아마 이렇게 갈 곳 잃은 자금의 방향이 이런 테마주로 쏠리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테마주의 대응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 기다림의 영역, 두 번째는 이제 용기의 영역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대시세를 준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첫째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잘 모른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종목군들을 내가
바텀 피싱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낮은 상황 속에서 잘 매수를 해야 된다는 과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맞아요. 부분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대시세를 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까지의 상승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첫 시세를 주는 매수 구간 쪽에서 매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조정 가능성에 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몇몇 개의 광물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딛고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 현재 이렇게 높아진 가격 쪽에서 종목군들을 매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좀 부담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움직이는 테마가 페라이트, 히토류 테마인데 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 지금 뭐 매수해야 합니까를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네. 당연히 이제 어려운 그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히토류 페라이트가 예전과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게 예전에는 반짝 며칠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네. 요즘에는 반짝 상승한 이후에 쉬었다가 또 상승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네. 약간 장기 테마의 성격으로 들어가는 건가라는 의심이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저는 뭐 그렇게 예. 크게 공감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페나이트 관련주들이 움직인 부분은 뭐, 이 뉴스와는 상관없이, 예. 물론 이제 일부 상관도 있겠죠. 하지만은 테슬라 주주총회 관련된 이슈와 사이버 트럭의 생산 이슈, 예.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 요인, 이 부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자원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분명한 기준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움직이는 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정말 업스트림 쪽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맞느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렇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업스트림이 해낼 수 있느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투자해낼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느냐. 예. 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안정성적인 차원에서는 테마주적인 측면보다는 업스트림을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 그쪽에 속해 있는 밸류 체인들 이런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얘기한 배터리 주의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의 우려감이 완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리스크 요인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밸류 체인 내에서 포스코의 업스트림 쪽에 대한 소싱 능력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예. 양극재 업체들 내에서는 가장 좀 유력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지금 좀 조정세를 겪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물을 본다면 근본 있는 회사를 포스코 퓨처엠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업스트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유도 마찬가지고 광물도 마찬가지고 업스트림 단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 광물 탐사 뭐 그렇죠.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에 광물이 있을 것 같아라고 먼저 지역을 선정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개발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실패율이 저는 꽤 많은 걸로 좀 기억을 그렇죠. 합니다. 돈도 예, 많이 들죠, 돈도 많이 엄청.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업력을 좀 가지고 있고 자본력이 소위 빵빵한 기업, 예, 이런 쪽으로 보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포스코 그룹주를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 페라이트는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시기로는 테슬라 이슈로 들썩이는 것이다, 원가 절감 이슈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은 페라이트도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라고 보세요. 이런 테슬라 이슈가 들릴 때마다. 뭐 저는 이제 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첫째 말씀드리기 어렵다. 왜 어떤 부분을 모르냐면은 해당 기업들이 페라이트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페라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거를 테슬라 쪽에 진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공급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 예. 왜냐면 이제 중국이 잡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진짜 안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던졌던 것 같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페라이트와 반대되는 연구 자석 쪽에 대한
전반적인 이 분포도 자체가 중국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매장량 자체는 다른 국가에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오염이죠.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타 국가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대지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테슬라 이슈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세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제가 너무 괴롭힌다고. 괜찮으시죠? 솔직하게 이 정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흔들리는 멘탈을 잡으면서 다음 보시면 반도체인데요. 매출, 출하, 위축, 완화 소식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재료가 됐었던 게 양쯔 메모리 중국에서 그 낸드 가격 올린다고 했던가요? 관련 내용은 저도 이제 못 봐서요. 예. 그랬군요. 아침에 좀 브리핑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런 이슈도 있고 근데 메모리는 그 감산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최악은 지났다. 회복 국면 기대감 이게 이제 가장 큰 맥락인데 후반기에는 시장 환경 개선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메모리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니까 요즘 외국인이 그 두 종목을 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아 보인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자면 인공지능 테마인데 요 챗GPT의 열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일단 들썩이고 있고 그 반도체 탑2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쪽은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고 PC 시장 바닥이라는 건 이게 메모리 쪽이겠죠. 이건 전반적으로 개선 혹은 새로운 모멘텀 이런 쪽에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오늘 이 KB증권의 리포트를 좀 읽어봤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나왔던 트렌드포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1분기에 감산을 공식 발표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재고 정점을 찍은 이후에 3분기부터는 재고가 의미 있게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과 수요가 늘어나서 재고가 줄어드는 것과는 좀 다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B증권에서는 PC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주문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4월 달에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혹은 이제 반도체 상들이죠. 이쪽에 월별 데이터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문의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반기에 이제 가격이 상당 부분 낮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세트의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빗그로스 기준으로서의 출하량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북미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DDR4의 주문은 제한적이지만은 DDR5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수요 쪽에서의 속도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감산만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자체가 점점 찾아간다. 그러니까 수요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반도체 저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리포트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의 전방 산업에 대한 물음표는 달려 있지만은 그 속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기업 혹은 안정적인 기업 이 두 가지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반도체에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도 그냥 최악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전해지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된다? 아니다? 어떤 쪽이세요?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기업들 멀리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기업은 사실 SK하이닉스라는 제일 범용적인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내용의 반등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퓨어한 사업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메모리에 주목하시는군요. 그렇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또 하나 아까 제가 이 반도체 업종군들의 힌트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DDR5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비코전자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파운드리 투자 혹은 삼성의 투자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P3 투자와 함께 먼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스크러버와 칠러 등을 하는 GST와 같은 기업들이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안정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를 1차적으로 만들어 두되 예. 그 이후에는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DDR5라든지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스크러버 칠러와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평택 상공장에 같이 들어갈 만한 그 스크러버 칠러 대표 관련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GST라는 기업이고요. GST. 네, 예. 유니셈도 사실은 이제 비슷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두 개의 기업은 뭐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셨어요. 묵직한 종목 좋아하신다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다음으로 DDR5 모멘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라고 그러셨죠? 아비코전자죠. 아비코전자. 네. 과거에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큰 그 수혜를 받았던 기업인데 이제 아비코전자에 주목을 하셨고 GST라는 네. 스크러버 칠러 기업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